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동기를 살피세요. 언어에만 성급하게 응하지 말고요. 말에만 매달려서 남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소통을 잘 못합니다. 언어 사이사이에 있는 의미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항상 나와 관계 있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상대방의 동기가 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바르게 응할 수 있습니다. 말의 형태에서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남의 말을 잘 듣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용수 스님의 말씀에서입니다. 성주군의 읍과 9개 면 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문화유적과 산천,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주읍의 대흥리와 대황리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와 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흥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주읍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2km 거리인 33번 국도상에 위치한 대흥교의 오른쪽에 위치한 구릉지와 벽진에서 동요하는 이천과 칠봉산에서 발원한 대흥천, 일명 사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갯마을이다. 성주읍이 구한말 4개 면인 용산면과 남산면, 보남면, 북산면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대흥 1, 2와 2리인 개화대와 대고를 대가면 옥성리와 함께 남산면에 속하였습니다. 대흥 3리인 미미는 대가면 용흥리와 함께 보남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3개 마을 개화대, 대골, 미미를 합하여 성주면 대흥리로 하였습니다. 현재 3개의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는 193호에 인구는 46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흥 1, 2는 가평, 개바대, 개화대, 대골, 구촌을 말합니다. 성주에서 고령 방면 국도 33호 선상의 대흥교 오른쪽에 위치한 구릉지에 남향하여 위치한 마을로 마을 앞에는 칠봉산에서 발원한 대흥천이 띠를 두르듯 동요하고 마을 뒤편은 얕은 야산이 마을을 감싸는 형국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이름을 지금의 대흥 1, 2와 1리를 통칭하여 개바대 또는 개화대로 불렀으나 지금은 동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을 경계로 세분하여 남양한 마을을 대흥 1, 2를 개바대라 하고 동양한 마을 대흥 2, 2는 사동이라 부릅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가평은 경산지에 가평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의 넓은 들인 개바대들, 다비기들, 중보들 등이 형성되어 가거지로 좋은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합니다. 또 개바대, 개화대는 이곳이 이천과 대흥천이 합류하는 갯가에 위치한 마을이라 개바대로 이름하였다는 설과 마을 앞에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곳이라 하여 개화대라 하였는데 개화대가 와전되어 개바대라 한다는 양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골이라는 이름은 마을 주변 구릉지에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대골이라 불렀다는 설과 마을 뒤 산마루에 위치한 사직단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마을 뒤에서 돌출하여 사방을 관주할 수 있는 곳에 개화대가 위치하고 있어 대의 끝부분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대골이라 불렀다는 양설이 있으나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마을 이름을 구천이라고도 하는데 중종 때 대사헌 평양 감사를 역임한 류경심이 거처하던 곳이라 그의 호를 따서 고촌이라 불렀다 하며 벽진인 용암 이상일이 류경심의 사위인 남호 이의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곳에 살았다고 전합니다. 마을 뒤에는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단이 있어 광복 후까지 동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제단 주변에 있던 노거수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두 곳에 공동 우물이 있었으나 상수도가 보급된 후 기능이 상실되고 주변에 심어놓은 오래된 회화나무만 남아있어 이곳이 우물터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앞 서편에는 관계를 위한 안터못이 위치하고 있으나 중부 고속도로 개설과 국도 33호선 확장으로 편입되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또 마을 앞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들을 개바대들, 다비기들, 중보들, 하인들로 구분하여 불렀으나 경지 정리 후 통칭하여 대황들이라 부릅니다. 전체 가구는 66호이고 인구는 1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 1리 개바대 사동에 대했습니다. 대흥 1리 개바대 마을과 구릉을 경계로 동양한 마을이며 마을 앞은 사동들이 자리하고 있어 읍 소재지가 전면에 멀리 바라다 보입니다. 마을의 유래는 대흥 일동과 함께 개바대, 개화대로 통칭되기도 하나 마을 뒤 북쪽 야산에 국토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하는 사직단이 위치하고 있어 사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직단은 1908년까지 존치되어 매년 향사를 이어왔으나 그 후 없어지고 사직단 터에는 개인 묘가 들어서 있습니다. 마을에는 두 곳의 공동 우물이 있었으나 상수도가 보급된 후 두 곳 모두 없어지고 우물가에 심어놓은 노고수만 남아있어 지금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대흥 1리와 3리의 경계 부근인 마을의 북편 언덕 끝에는 남산 서당이 위치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지금은 농지로 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901년에 설립된 대흥교회는 군 내에 최초로 세운 교회로서 처음 초가 4칸을 매수하여 미국 북장로교 부해리 선교사가 설립하였습니다. 장로교에서 목사를 도와서 전도하는 교직 또는 교직에 있는 사람인 조사는 서자명이 심우하여 오다가 1937년경 폐쇄되었습니다. 마을 입구 언덕에는 영조 때 사원부 집의를 지낸 성산인 동계 이석구의 묘가 있었으나 선남면 신부리로 이장하였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는 화당 배규의 정손이며 산엄, 현재 경남 산청을 말합니다. 현감을 지낸 배철보가 부호로 살면서 첩의 딸인 선녀를 잘 길러 실록각 포사를 지낸 안동인 만보당 김수동을 사위로 삼았는데 후에 영상에 올라 귀문이 되었습니다. 선조 때 김영인 김수가 충남 옥동에서 이 마을에 입항하여 후손들이 번창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8세손인 성암 김성은은 남산 서당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문화에는 사문에 뛰어난 김재식을 배출하였습니다.
1916년에서 2002년까지 생존했던 초암 김경보는 1972년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마을 앞 200m 거리에 낮은 언덕이 있어 이를 우북지라 칭하며 마을 뒤 사직단터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두 개의 골짜기를 기장골과 세죽골이라 부릅니다. 전체 가구 64호의 인구는 664명이 됩니다. 그리고 대흥 삼리는 미미, 하산, 하아라 합니다. 개바대 마을에서 북쪽으로 나지막한 고개를 경계로 하여 북편 언덕 아래 동양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앞에는 이천과 대흥천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대흥들, 일명 하산들이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갯마을입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보남면에 속하였습니다. 마을 명칭에 대한 유래는 확실치 않으나 미임이라는 마을 이름은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하아와 하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오는데, 첫째는 조선 영조 때 백성들의 부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데서 하산 또는 하아라고 했다는 설과, 둘째는 조선 초 양촌 권건의 손자이자 태종의 후손인 권총과 관련된 설화입니다. 즉 권총이 어릴 때 부모가 모두 별세하였는데 외조부인 태종이 권총의 양육을 염려하여 인성이 순우한 경산부 내의 명문 집안 과부 8명을 궁중에 불러올렸습니다. 이들에게 권총을 둘러앉아 손짓하여 부르게 하니 권총이 판군기 감사를 역임한 최일의 아내였던 송씨의 무릎에 올라앉겼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권총은 노후에 양모의 고향인 성주에 내려와 마을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았는데, 마을 앞의 이천과 산수의 경관이 마음에 들어 늘 하하하고 좋아하여 그 후 주변인들이 하아를 권총의 별호로 삼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가구는 63가구이며 인구는 145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화유적입니다. 대흥 1, 2와 2리에 있는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직단터가 있습니다. 사직단은 국토신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옛날 중국에서 천자나 제후가 나라를 얻으면 곧 중앙과 지방의 업에 국토와 오국의 신단을 세우고 사직신에게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 데서 기원하였습니다. 성주의 사직단은 대흥 1, 2와 1이 개바대 마을에서 약 500m 거리에 완만한 언덕 위에 위치하였습니다. 1908년 9월 말까지 제사를 거행하였으나 일제에 해방된 후 퇴폐되고 지금은 사직단터가 개인 묘와 경작지로 변하였습니다. 성산지 인물조에 의하면 관헌도 한기가 사직단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돈을 내어 목사에게 수리할 것을 권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 1위에 있는 동제단터가 되겠습니다. 사동마을 뒤편에 위치한 마을에 수호재단으로 광복 후까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제를 올렸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당시 재단 주위에 식재한 노구수 여러 그루가 남아있어 당시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산 서당터가 되겠습니다. 이 서당터는 대흥 1리 사동마을과 대흥 3리 미미 마을의 경계점인 언덕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선 말에 김영인, 김성은과 그의 일문이며 제자인 김재식 등이 강학하던 곳이었으나 1950년 한국전쟁 때 건물 및 유구가 소실되어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교회가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1901년 성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당시의 마을의 교인 여러 명이 인근교회에 왕래하다가 예배당을 건축하여 분립 예배하니 설립자는 선교사 부해리요 조사는 서자선이라는 내용이 1928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간행한 예수교 장로회 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사라지고 당시 위치했던 자리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청과 그 지수인 목과 늪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 1, 2에 있는 산천입니다. 안터, 목과 옥회지가 되겠습니다. 성주에서 대가간 도로 구간 중 대흥교를 지나 약 500m 지점 도로의 왼편에 위치한 못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관정이 개발되기 전에는 몸 밑들 구역의 관계에 필요한 중요한 수리시설이었으나 관정이 개발된 후 기능이 상실되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개설로 부지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 성주군에서 이곳에 군민종합운동장을 설치하여 못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못밑들이 되겠습니다. 대흥 1, 2에 위치한 암모터 아래의 농경지를 말하며 못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면적이 약 5헥타르 정도였으나 성주와 고령 간 도로 확장 공사로 대다수 면적이 편입되어 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흥 1이 우복지에 대했습니다. 사동마을 앞 동편 약 200m 지점에 위치한 낮은 언덕입니다. 덜 가운데에 위치한 산지 형태로 농민들이 일하다 쉴 수 있는 장소이나 지금은 묘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죽골과 가장골입니다. 사동마을 뒤 옛 사직단 터 서쪽의 골을 말하며 왼쪽 골짜기를 세죽골, 오른쪽 골짜기를 가장골이라 부릅니다. 세죽골이란 어원은 골이 좁다는 뜻이고 가장골은 골이 길다는 뜻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흥천에는 대흥 1, 2와 1위에 속해 있습니다. 대가면 칠봉리 칠봉산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대흥리 개화대 마을 위 지점에서 옥성천, 칠산천, 대황천과 합하여 이천으로 들어갑니다. 일명 사천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대흥 3리에 있는 조상끌터입니다. 미미 마을 앞 동편에 조성하였던 약 50여 평의 비보림으로 왕보들 숲이었으나 경지 정리로 사라지고 지금은 왕보들 한 그루만 서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이 성주읍과 가리는 곳 없이 마을에 해가 생긴다는 점술에 능통한 사람인 술사의 말에 따라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하산들과 미미 앞들입니다. 미미 마을 앞들로 이천과 대흥천 사이 삼각주 형태의 농경지로 토지가 비옥하나 지대가 낮아 매년 홍수 때 침수 피해를 입어왔으나 2005년경 대흥지구 배수 사업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화 포지가 있습니다. 경산지와 성산지의 산천 지택조에 기록된 못으로 1677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지금의 안토못이 잉화 포지라 추정하나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흥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영탁의 미련 때문에입니다.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사랑했다고 돌아서는 나의 두 뺨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돌아서는 나의 두 뺨 위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대황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황 1, 2에는 칠산을 말합니다. 읍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거리 국도상에 위치한 대흥교 부근에서 좌측으로 난 제방을 따라 약 500m 정도 지점에 우측으로 난 다리가 있으며 이를 건너 약 1km 정도 가면 대황산 아래에 남향하여 동서로 길게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의 유래는 마을 앞 남서쪽의 산 봉우리가 7개로 형성되어 있어 칠산이라 부른다는 설과 마을 뒷산에 온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경산지에 표기된 이름과 같이 칠산으로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을 내 성씨는 구한말 다사에서 입양하였다는 인천 최씨를 비롯하여 성주 이씨, 성주 도시 등 각 성이 혼합하여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세 곳에 공동 우물이 있어 식수로 이용하여 왔으나 상수도가 보급된 후 폐기되고 우물가에 심어놓은 노구수, 회화나무만 남아 있습니다. 마을 앞 대황산에는 도장골, 불당골이라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어 이곳에서 발원한 물이 칠산천을 이루며 마을 앞을 지나 구등골 마을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류하여 대흥천이 되어 이천으로 들어갑니다. 또 도장골 능선에는 용바위 또는 장수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어 옛날부터 한발이 심할 때 구등골 뒷산 대황산에서 돼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오지 않으면 송아지를 잡아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다고 전해옵니다.
관찰사를 지낸 벽진인 용암 이상일이 인근 개화대 마을에 살면서 대황산 용바위에 새겨놓은 유허 각자가 남아있습니다. 마을 뒤에는 6, 7천 평 넓이의 칠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지금도 관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칠산지는 말묻은 못이라 하여 옛날부터 있었던 조그마한 소류지였으나 나중에 옆에 있던 못과 합하여 두 개의 못을 하나로 확장한 후 마을 이름을 따서 칠산지라 부릅니다. 마을 뒤에 위치한 칠산 뒤뜰은 원래 천수답으로 가뭄에는 농작물 수확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으나 경지 정리를 시행하고 성주댐의 용수가 공급된 후 지금은 참외 재배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남서쪽 골짜기에서 용암면 죽전리 하미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마루째라 하고 칠산에서 구등골 마을로 통하는 소로의 고개에는 예전에 성황당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 칠봉 마을에서 대가면 칠봉리 여시동으로 가는 소로의 고개에 큰 바위 10개가 모여 있어 경관을 이룬 곳을 방구백이라 하였으나 경지 정리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구는 131가구이고 인구는 322명입니다. 그리고 대흥 1위에 됐습니다. 구등골, 굿은골, 견동, 토촌이라 합니다. 대흥교 부근에서 좌측으로 난 제방을 따라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마을로 남쪽에는 425.4m의 대성산이 서남쪽에는 486.5m인 대황선이 솟아있어 용암면과 경계를 이룹니다. 이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마을 중앙을 관통하여 흘러 구등골천을 이룹니다. 1911년경 일제가 조사한 조선 지지 자료에는 하천의 동쪽을 토동, 서쪽을 토수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마을의 유래는 경산지 등 마을 관련 지지에 토초는 속칭 구등읍이며 혹은 견동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고을터라고 전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등읍에 관한 유래는 첫째 구등읍, 옛 고을터라는 뜻입니다. 훈 또는 음의 혼용으로 구등읍이 변하였다는 설과 마을에 9개의 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등곡이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견동에 대하여도 2가지 설이 전하니 첫째 고을의 원이 너무 엄하여 사람들이 좀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 굳었기 때문이다라는 설과 구등읍을 후세의 견동이라 하니 견자의 후음이 구등읍과 서로 가까워 견동으로 변하였다는 양설이 있으나 후자가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촌이란 명칭은 민간에 전하는 말에 마을 명칭을 견동으로 부른 후 마을에 벙어리, 농아를 말하죠. 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농아가 말을 토해낸다는 뜻을 취하여 토촌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조선 개국공신인 정절공 피람 배경념의 13세 손으로 좌성지를 지낸 배혁의 후손들이 마을 동편인 윗감투와 아랫감투를 중심으로 약 500년간 집승촌을 이루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임진왜란 후 성주의 좌수로서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유풍을 진작시킨 이 부춘의 후손이 가리현에서 이 마을에 입향하여 도촌을 중심으로 10여 대 동안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 내에는 배경념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영모제와 신도비가 있으며 신도비는 처음 마을 초입의 옛 도로변에 세웠으나 제역을 정비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 세웠습니다. 또 이 부춘의 자손들이 마을의 서당을 매입하여 도함제라 현액하고 그를 추모하는 제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황 1위의 전체 가구는 102호이고 인구는 214명입니다.
그리고 동만이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의 서남쪽 대황 당산과 가까운 곳에 지명을 동만이라 하여 현재 10여호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곳에서는 큰 못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심한 가뭄이 있어도 못의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못이 메워지고 그 자리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경산지에 못의 이름이 동만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마을 이름의 유래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구등골 마을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별개의 마을로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황삼리 소샘골입니다. 성주시장 통로에서 제2경상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제방길에서 서남쪽을 향하여 약 1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서 구동골 마을과 산 능선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에 대해서는 첫째, 소샘골과 구등골 마을 사이에 연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연동 주민 중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소를 기르기 위해 옮겨와 살면서 웅덩이를 파니 맑은 물이 넘치는 우물이 되므로 여기서 근원하여 마을 이름을 소샘골로 하였다는 설과, 둘째는 마을의 뒷산 이름을 162.1m 높이인 우두봉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소샘골로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소샘은 지금도 마을 입구에 보존되어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안인 주상렬이 1790년 입항한 후 그 자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또 마을 뒷산에는 당산나무가 있어 이곳에서 매년 음력 정월 초 사흘에 동민들이 동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산 이름도 당산이라 하였으나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개설로 이곳이 훼손되어 지금은 도로 아래의 산에 별도로 제단을 설치하여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옛날 마을 앞 넓은 들의 끝자락에는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관계를 위한 못이 있어 하임굼, 하임못이라 불렀으며 들 이름도 하임들이라 하였으나 경지 정리로 늪지대와 못은 사라지고 들 이름도 대황들로 바뀌었습니다. 소샘골에서 동남쪽 용암 통로로 넘어가는 구릉지는 예부터 나 권룡의 명당터라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연동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소샘골에서 구동골로 통하는 농로에 위치한 연동못의 위쪽에 10여호의 가구로 형성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또 연동못도 1990년대 후반 경지 정리로 농경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섬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경산 제2교를 건너 소샘골로 가는 농로의 초입에 이천 제방과 우회도로 사이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1920년 경신년 대홍수로 이천이 범람하여 지금 대황들의 아랫부분이 늪지대로 변하면서 이곳에 흙이 모여 삼각주 모양의 작은 섬마을을 이루게 되어 섬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뜸이란 한 동네 안에서 따로따로 몇 집씩 한데 모여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섬뜸은 섬처럼 생긴 자리에 들어선 동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골과 주막골이 있습니다. 막골 동네와 막골 저수지는 읍시장 통로에서 경산 제2교를 건너 약 1km 지점에 옛날 주막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을 이름을 주막골 또는 주막의 막자를 따서 막골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마을이 위축되어 두 집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나홍서의 옛 집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을의 서쪽 골짜기에는 백토가 출토되고 있어 분통골이라 하며 마을이 남쪽 도로변에 막골못이 있습니다. 대황삼리 전체 가구는 80호이고 인구는 191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송대관의 차표 한 장이 되겠습니다.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때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때리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은 대황리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황 1, 2에 용바위가 있습니다. 칠산마을 남쪽 486.5m의 대황산 능선에 있는 바위입니다. 장수바위라고도 하며 옛날부터 대황 당산 할미바위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곧 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또 이곳엔 조선 현종 때 관찰사를 지낸 벽진인 용암 이상일의 유허 각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황 1위에는 대황당 유지 및 기우제가 있습니다. 대황 당산에는 과거부터 날씨가 가물면 비를 기원하는 할미단이 있었으며 현재도 기우단으로 사용된 두 기의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대황 당산의 기우제는 성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기우제로 흔히 민간에서는 산꼭대기나 냇가에 제단을 만들고 주위를 성역으로 깨끗이 했어 마을 전체의 집단적 공동 행사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마을의 연장자나 고을의 수령이 맡았으며 제물로는 닭과 술, 떡, 밥, 포, 돼지 등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곳의 기우제는 돼지 머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돼지의 피를 제단 주위에 있는 바위에 뿌리는데 이는 그 피가 씻겨 지워질 때까지 피를 내려달라는 기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올릴 때는 때로는 무녀의 노래와 춤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마을에는 골목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청결히 하고 황토를 뿌리며 검줄을 달았습니다. 검줄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꽂기도 하였으며 병에 물을 담아 대문 양쪽에 달아두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오지 않으면 용바위에서 다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소샘골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한 날에 정결한 사람을 택하여 당산제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모제와 배경념 신도비가 있습니다. 영모제는 구동골 마을 초입의 동편 살록 아래 남서향으로 위치한 건물입니다. 조선 개국공신이며 조선 초대 영의정을 지낸 정절공 피란 배경념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876년 고종 13년에 건립한 제사입니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되어 1915년에 중건하였는데 넓게 자리한 제역 내에 사당과 제사가 토석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동편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영모제가, 서편에는 경절사라 현액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사당이 산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도비는 당초 마을 초입의 옛 도로변에 세웠으나 제역을 정비하면서 현 위치로 옮겨 세웠습니다. 신도비의 제명은 정절공 주검당 배선생 신도 비명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명상이 찬하고 이 병관이 전하였으며 송홍래가 서하였습니다. 비의 규모는 BC는 높이가 198cm, 넓이가 81cm, 두께는 30cm이며 귀부는 높이가 80cm, 넓이는 176cm, 두께는 248cm입니다. 여의주를 문 쌍용이 교차하고 있는 형태의 문양이 부조된 이수는 높이가 97cm, 너비가 122cm, 두께는 93cm 크기입니다. 그리고 도암제가 있습니다. 구동골 마을 섬뜸 위쪽에 남양하여 위치한 제사로 조선 중엽 임진왜란 후 성주의 좌수로서 피폐해진 민섬을 수습하고 유풍을 진작시킨 이 부춘의 학덕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33년경에 마을의 서당 건물을 매입하여 현액한 제실입니다. 예, 이상은 대황 2리에 속한 문화유적이었습니다. 이제 대황 3리가 되겠습니다. 소샘이 있습니다. 소샘골 마을 입구에 위치한 우물로 마을 유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샘의 이름에 대하여는 첫째, 소샘골 마을과 구덩골 마을 사이에 연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소샘골 마을 앞에 소가 먹을 목초가 무성하고 또 이곳에 웅덩이를 파면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넘쳐 이름을 소샘으로 하였다는 썰과 둘째로는 마을의 뒷산 162.1m인 우두봉이라는 부르는 산인데 그 우두봉 지맥을 통해 샘물이 솟아나 소샘이라 하였다는 양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골령의 명당터가 있습니다. 소샘골에서 동남 방향으로 용암 통로로 넘어가는 구릉지에 나골령의 명당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붙은 유래는 지금부터 100년 전 성주읍 구덩굴에 나골령이라는 포졸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가난했으나 천성이 선하고 온순하여 남이 싫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나골령은 읍내 장터에서 거나하게 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소샘골 고갯길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해 한참 자다 보니 어디선가 짓궂은 소리에 눈을 떠보니 보기에도 흉한 도깨비가 나골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고 입이 떨어지지 않아 넋을 잃고 있던 중에 도깨비가 빙그레 웃으며 너는 겁먹지 말게. 나는 자네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네의 착한 성품과 마음씨에 탄복하여 자네를 도와주고자 하니 자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하게 라고 말하자 골령은 겨우 입을 떼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무엇을 바라오리까? 하루 3끼 밥 먹고 열심히 일하여 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제 자식들만
누군가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말에 도깨비는 더욱 감탄하여 참으로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 그렇다면 자네에게 좋은 선물이 있지. 자네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일러두게. 자네가 지금 누워있는 곳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하늘을 네 갈래로 받던 큰 소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아담한 잔디가 있을 걸세. 거기가 바로 자네가 영원히 편안히 쉴 곳이네. 그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번창하고 가세가 흥하는 아주 좋은 묘터일세라고 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령이 정신을 차려 그 묘터를 찾아보니 도깨비가 일러준 곳과 똑같은 곳이 있었답니다. 권령은 너무도 기뻐 그곳에 표시를 한 후 산을 내려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 도깨비의 말을 생각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권령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고 자식들은 장성하여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령이 자식들을 불러 이젠 내 몸이 너무 늙어 할 일도 없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너희들에게 이럴 말이 있어 이렇게 불렀다. 내 한평생 열심히 일하였으나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겐 아주 귀중한 재산이 있으니 바로 너희 형제들이다. 너희 형제들이 굳게 뭉쳐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과 험난한 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물도 늘릴 수 있으니 내가 없어도 서로 우애 있게 살아라. 그리고 도깨비와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깨비가 가르쳐준 묘터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권령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곳에 안장하고 집에 돌아와 전과 같이 충실하고 우애 있게 생활하니 가세는 날로 번창하고 후손들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상에서 나 권령의 묘터가 천하 명당이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곳에 묘를 썼기 때문에 나 권령의 묘가 어느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그 후손조차 묘를 찾지 못하고 성묘 때 서성대다 돌아간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예. 이번에는 대황리의 산청과 지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황 1, 2에 있는 대황산이 있습니다. 칠산마을의 남쪽 앞산으로 높이는 486.5m이고 남으로 용남면 중거리 장자골과 면과 면의 경계인 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 내에는 날씨가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는 대황당과 용바위가 있습니다. 대황당 기우제에는 희생으로 대지를 썼으며 기우제를 지낸 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를 잡아 용바위에서 다시 기우제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대황산이라는 이름은 대황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지지에 대황산의 대황은 임금의 황자로 표기하고 대황당은 성 밖으로 둘러판 마른 못, 산 골짜기를 뜻하는 대황으로 표기되어 있어 연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루제가 있습니다. 칠산마을 서남쪽 골짜기에서 용안면 죽전리 하미기 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말합니다. 용안면 상신, 죽전과 수림면 작은리 사람들이 성주장을 이용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성황당 고개가 있습니다. 칠산에서 구등골 마을로 통하는 소로를 말하며 옛날 이곳에 고갯마루에 성황당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그리고 칠산천이 있습니다. 대황산에서 발원한 작은 하천으로 동쪽으로 대황 1, 2, 칠산마을을 거쳐 대흥 1, 2 개화대 마을 앞에서 대흥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골이 있습니다. 대황 1, 2 초입을 칠산천 건너 남쪽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범박골이 있습니다. 칠산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칠산못 위 대황산과 칠봉산 사이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방들이 있습니다. 칠산마을 입구 서북쪽 덜로 대흥천과 칠산천 사이의 덜을 말합니다. 그리고 칠산못, 말무덤못, 말미못이 있습니다. 칠산마을 뒤에 있는 못으로 이 못의 이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젠가 가뭄이 심해 기우제를 지내자 고비가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기뻐한 제관이 급히 말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당산 기슭의 못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못 이름을 말무덤못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령 수령이 말을 타고 화인을 데리고 기우제를 지내러 갔는데 금기사항을 잊고 삭각과 도롱이, 우장을 다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도중 하늘에서 내성병락이 치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수령은 간 곳 없고 말은 못에 빠져 죽었다고 하여 말 묻은 못이라는 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못은 후에 옆에 위치한 못과 합하여 확장하고 마을 이름을 따서 칠산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대황 1, 2에 속한 산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황 1위에 있는 산천입니다. 대성산이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의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425.4m이며 남으로 용암면 중거리와 명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뚝고개가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에서 대황 3리 소샘골로 넘어가는 소로의 고갯마루로 옛날에는 성주읍으로 통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황천이 있습니다. 대황 1, 2 대황산에서 발원한 소하천으로 대황 1, 2 구등골 마을 아래에서 구등골 천과 합하고 북쪽으로 흘러 대흥리에서 대흥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등골 천이 있습니다. 대성산에서 발원한 소하천으로 구등골 마을 아래에서 대황천과 합해집니다. 그리고 댕댕이골이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 남쪽에서 대황산으로 오르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골이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 동남쪽 대성산 아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비기들이 있습니다. 국도에서 대황 1이 구등골 마을로 진입하는 제방 아래에 위치한 들 이름이었으나 경지 정리 후 대황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만지가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의 서남쪽 대황 당산이 가까운 곳에 심여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동만이라 부릅니다. 옛날 이곳은 못이 있던 곳으로 못의 이름을 동만지라 불렀다 하나 어느 시기에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넉바오골이 있습니다. 넉바오골 못이 있습니다. 구동골천 상류 마을의 동남쪽 넉바오골에 위치한 못입니다. 1956년에 조성한 못으로 옛날에 큰 바위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은 그 바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안골 못이 있습니다. 구등골 마을 위 동남쪽 안쪽에 위치한 못으로 대성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상은 대황 1위에 속한 산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황 3리에 속한 산천입니다. 우두봉이 있습니다. 소샘골 마을 뒤 남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는 162.1m입니다. 마을 앞에 있는 샘이 이곳 우두봉의 수맥을 원천으로 솟아난다 하여 샘 이름을 소샘이라 하고 이름도 소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막골천이 있습니다. 대황 1이 대성산 동쪽 골에서 발원한 소하천으로 막골못을 거쳐 북쪽으로 흘러 경산 제2교 위에서 이천으로 유입합니다. 그리고 소뚝골이 있습니다. 소샘골 마을 서쪽 골짜기 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시바위골이 있습니다. 막골못의 위쪽 골짜기로 용암면 죽전리로 통하는 산길이 있는 곡 이름입니다. 그리고 파룡골이 있습니다. 소샘골에서 우두봉으로 오르는 골짜기 들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임들이 있습니다. 소샘골 마을 앞들로 경산 제1교를 건너 국도 33호선 고령 통로의 왼편에 위치한 들을 하임들이라 불렀으나 격리 정리 후 이곳에서 대황 1위 구동골 마을 초입의 속칭 다비기들까지의 넓은 들을 통칭하여 지금은 대황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중보들이 있습니다. 예에 제일 생산공장 인근의 농경지와 남쪽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경지 정리로 소샘골 마을 앞의 하임들과 서쪽의 중보들, 구등골 마을 초입의 다비기들이 모두 한 구역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칭 대황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막골들이 있습니다. 막골 모서의 아래에 위치한 들 이름입니다. 군부대 부근의 앞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동못이 있습니다. 대황 1리 구등골 마을에서 대황 3리 소샘골 마을로 가는 소로 아래쪽에 있었으니 1990년대 후반 격리정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막골못이 있습니다. 대황 1리 군부대 용암 중거리 통로 앞 도로변에 위치한 못입니다. 못 아래 펼쳐진 막돌들의 관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임못이 있습니다. 소샘골 마을 앞 하임들, 현재는 대황들입니다. 아래쪽에 위치했던 큰 못이었으나 격리정리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류지와 간지, 남촌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못은 못 이름이 성주 관련 지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치와 존치 여부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각 지역별로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의 아리랑을 소개하는 차원으로 매 회수의 마지막 노래로 각 지역의 아리랑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강원도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임영웅이 노래한 것입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다리 살구나